안녕하십니까. 포트인 교육센터장 손우철입니다. 자, 오늘은 30대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특히 이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주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엔 돈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우리가 이제 월세로 살기에는 이제 매달 내는 월 임대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세로 있다 보니 2년마다 집을 이사를 해야 된다라거나 전세 보증을 높여줘야 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사실 공적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주거 비용도 낮추고 그리고 주거적인 안정성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분당 오리역 근처에 96년도에 LH공사에서 분양한 하얀마을 주공 5단지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54제곱미터, 54제곱미터라고 하면 곱하기 30%를 하면 예전에 대충의 평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전용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16평 정도 되는 방 2개짜리 아파트입니다.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데요. 요즘 전세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무려 16평의 전세를 구하는 게 거의 2억 원이 넘는 한 2억 1천만 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하얀마을 주공 6단지 동일한 해에 분양을 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 56제곱미터의 임대가를 보게 되면 임대보증금 3,500만 원에 월 임대료 12만 원짜리 아파트입니다. 50년 공공임대입니다. 그런데 50년 공공임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너무 허름한 거 아니야? 아니면 나는 직장에 다니고 소득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이런 편견이 있으신데요. 사실 이런 편견이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공적 임대 제도에 대해서 조금 들어본 건 있지만 정확하게 확인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50년 공공임대라는 어떤 그 공적 임대 제도는요, 지금 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비 입주자 모집을 통해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근데 예비 입주 1순위가 뭐냐?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청약저축이나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12개월 이상 불입하게 되면 1순위입니다. 소득 정보도 보지 않고요. 자산 조건도 보지 않고 단독세대주 페널티 요건도 없습니다. 즉, 공적 제도는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제도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혼부부들이 활용하기 괜찮은, 사회초년생도 활용하기 괜찮은 제도는 행복주택이라는 제도도 있고, 국민임대라는 제도도 있고, 50년 공공임대, 10년 임대,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윈으로 들어가서 30대 두 번째 사례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결혼을 할 상황에서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한데요. 주거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즉 1년 후에 2억 원 전세, 5년 후에 4억 원 전세로 이사를 가고요. 9년 후에 내 집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사례의 키포인트는 이러한 주거 계획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바꾸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인데요. 주거 비용을 합리적으로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수치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인적사항은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합니다. 가족 구성원 설정하고 나이 입력합니다. 자, 은퇴 나이는 남편이 57세, 아내는 48세입니다. 자녀는 2년 후 계획이 있고요. 수입 항목은 직급에 따라서 구간별로 입력하겠습니다. 남편은 대리에서 부장까지 300에서 550만원, 아내는 사원에서 차장까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수입이 늘어나도록 입력했습니다. 은퇴 후 예상 국민연금은 남편이 100만원, 아내가 70만원이고요. 퇴직연금은 부부 모두 2015년에 입사를 했고 남편의 은퇴 나이인 57세부터 20년간 2% 이자율로 인출하겠습니다. 지출은 월 생활비 350만원, 은퇴 후는 250만원을 가정하고요. 목돈 지출 계획은 이미 결혼한 상황이니까 단기 계획이 없습니다. 자, 이번 사례 키포인트가 바로 자산 항목이죠. 주거부동산인데요. 자산 항목에서 거주 부동산에 대한 구입 및 매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보증금 2천만원에 월 임차료 40만원 내고 있었죠. 9년 후에 남편 나이 41세에 6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자, 전세보증금은 자산 구입 매각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1년 후 전세보증금 2억 원, 5년 후 전세보증금 4억 원으로 이사할 계획이고요. 주거계획에 맞춰 당연히 전세보증금은 회수됩니다. 자동차는 5년 후에 4천만 원을 들여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결혼 비용을 아껴 썼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요. 그래서 현재 1억 원의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를 넣어보니까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현재 여유자금이 200만원 발생하고 있고 자산 부채 재무 비율이 괜찮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주거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순자산이 집을 사는 시점인 첫 번째 인생 구간에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10년 동안 순자산이 3억 1천만원, 3.1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자산을 충분히 모으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은 빠르게 올리고 내 집 마련 금액을 과하게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 집 마련 시에 자산이 마이너스 1억 9,460만 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 순자산이 마이너스 2.2억 원이 되죠. 이처럼 전세보증금을 올려가다가 대출받아서 그냥 내 집 마련할 거야, 여기에서 벗어나서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나리오를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세가 아니라 1년 후 50년 공공임대, 5년 후 10년 공공임대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산 항목으로 넘어가서요. 자, 자산 구입 매각 계획에서 일단 33세 시점에 2억 원이 아니라 3,500만 원이었죠. 임대보증금이요. 그리고 이제 회수는 이제 장부가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회수 금액이 낮아지는 것은 물가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7세 시점에는 4억 원이 아니라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였습니다. 1억 3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장부가 기준으로 회수를 해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게 빠져 있을까요? 전세에서는 볼 수 없는 이제 임차료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출 항목으로 넘어가서 기타 지출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지출 항목에서요. 자, 본인이 실제로 33세 시점부터 36세까지 공공임대로 있는데, 이때 임차료가 12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이게 현금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본인이 37세 시점부터 40세 시점까지는 또 이제 10년 공공임대 임차료가 발생을 합니다. 3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집을 분양을 받는데 이 부분에 자산 항목에서 해주면 되겠죠. 6억 원의 집을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이나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6억 원이 아닌 4억 2천만 원의 주택을 분양받는 것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금액을 수정해주면 되겠죠. 자, 금액은 6억 원이 아니라 4억 2천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자, 확인 키를 눌러주니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최종 순자산이 2.1억 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세요. 자, 보고서를 보니까 일단 뭐 여유자금 자체가 지출이 바뀐 게 아니니까 200만 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순자산을 보게 되면요, 기존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향후 10년간 3.1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순자산이 이제 집을 구입하면서 1억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무려 2.1억 원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요, 집을 사는 시점에 자산이 거의 마이너스 2억 원이었던 것이 플러스 1,459만 원으로 대출 없이 집을 사는 것이 가능해졌죠. 자, 변경한 것은 단순합니다. 전세자금을 공적임대주택으로 변경하고 내 집 마련 시 무리하지 않고 공공 분양주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바꿔줬을 뿐인데, 이처럼 주거비용을 낮췄더니 최종 순자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2억 원에서 플러스 2.1억 원으로 늘어났죠. 자, 30대의 경우에는 이처럼 공적 임대 제도를 활용하는 주거 전략을 세우게 되면 재정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자, 무턱대고 전세만 알아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자, 그냥 남들이 하던 것처럼 2억 원 전세, 4억 원 전세, 6억짜리 집을 살 거야,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최종적인 순자산이 마이너스 2.1억 원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50년 공공임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를 활용하고요, 그 아파트를 시세의 70% 정도 분양받았을 때 최종적인 순자산은 플러스 2.2억이 됩니다. 이렇듯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어떤 설계 결과값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녀 출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게 되죠. 양육비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소득에 대한 변화도 생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 내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동영상은 마찬가지로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